매년 7월 8일 국제기념일인 작가의 날을 기념해서 알쓸세일에서는 세계적인 작가들의 삶이 녹아있는 명언들과 글을 잘 쓸 수 있는 비법들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레이먼드 카버. 시간이 있었으면 더 잘 썼을 텐데는 진짜 웃긴 얘기다. 레이먼드 카버의 대표 저서로는 대성당, 사랑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 제발 조용히 좀 해요 등이 있습니다. 카버는 미국 단편소설의 르네상스를 주도한 20세기 후반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이자 시인으로서 리얼리즘과 미니멀리즘의 대가로도 불립니다. 그는 인생의 3분의 1을 궁핍하게 살았습니다. 부모는 가난했으며 학력은 별 볼 일 없었어요. 돈을 벌기 위해 여러 직업을 전전했고 글을 쓸 시간은 모자랐죠. 그래서 짧은 단편들을 끊임없이 써나갔고 그 속에는 자연스럽게 그의 일생의 단편들이 낱낱이 들어있게 되었죠. 그의 글은 자신의 소소한 일상과 누군가에게 들었던 이야기 하나만으로도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짧게 써라. 그 소소한 일상은 글로 쓰여지면서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실제의 조건 속에서 아쉬움과 함께 만들어내는 진짜 행동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미래를 만든다. 어니스트 해밍웨이.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원인은 바로 자기 불신에 있다. 노인과 바다, 무기여 자리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등으로 유명한 해밍웨이는 미국의 소설가로 제1차 세계대전 때 종군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실과 용감하게 싸우고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간결하고 힘찬 문체로 묘사하였습니다. 1954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밍웨이가 쿠바에 살던 시절 지인인 어부가 있었는데 그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창작한 글이 바로 노인과 바다예요. 당시 어부는 그 대가로 그냥 밥 한 끼에 술 한 잔 사주면 된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는데 소설이 크게 성공한 뒤 해밍웨이는 보답이라며 $20,000라는 거액을 어부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해밍웨이는 일상이 시작되기 전 이른 아침에 글을 쓰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매일 쓰지만 욕심부리진 않았습니다.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그저 글을 썼습니다. 글도 그렇고 인생도 그렇다. 모든 것은 수십, 수백 번 고쳐 쓰는 것이다. 글쓰기는 끝도 없는 도전과 같다. 당신이 아는 걸 써라. 진실로 쓰고 사람들에게 이게 다 무엇들인지 말해줘라. 내가 이룬 성공은 모두 내가 아는 것에 관한 글을 써서 이룬 것들이다. 로알드 달. 당신이 좋은 생각을 가진다면 그것이 햇살처럼 얼굴을 비추어 당신은 항상 사랑스러워 보일 것입니다. 로알드 달은 찰리와 초콜릿 공장, 마틸다, 내 친구 꼬마 거인 등의 대표 저서가 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어린이 소설 작가로 꼽히는 영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입니다. 달은 쉘 석유 회사의 아프리카 지사에서 일하다가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 공군에 입대했는데요. 전투기 조종사로 복무하면서 몇 번의 큰 사고로 중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 부상 후유증으로 평생 동안 병원을 드나들어야 하는 만성 통증에 시달렸고 어린 딸의 죽음, 그리고 아들과 아내의 사고로 인한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고통이 그가 글을 쓰게 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불행이 없었다면 글을 쓰는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쓸 수 없을 때야말로 글을 쓸 때입니다.
스티븐 킹. 아마추어는 앉아서 영감을 기다리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일어나서 일하러 간다. 캐리, 샤이닝, 쇼생크 탈출, 그린 마일 등 많은 베스트셀러를 쓴 스티븐 킹은 미국의 작가로 극작가, 음악가, 칼럼니스트,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입니다. 지금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베스트셀러 작가로 그 작품성도 인정을 받아가고 있지만 스티븐 킹은 2살 때부터 호르몬이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니는 그가 어릴 때 그가 쓴 글을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곤 했는데 이는 훗날 그가 작가가 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젊은 스티븐 킹에게 글을 써서 얻는 수익은 극히 적었죠. 그래서 생계를 위해 세탁 공장 인부와 건물 경비원 등을 전전해야만 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만약 글을 쓰고 싶다면 많이 읽고 많이 써라. 나는 하루에 10페이지씩 쓰는 것을 좋아한다. 낱말로는 2000단어쯤 된다. 이렇게 3개월 동안 쓰면 18만 단어가 되는데 그 정도면 책 한 권 분량으로는 넉넉하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는 2000단어를 다 쓰지 않고 중단하는 일이 좀처럼 없다. 수잔 손택. 우리 아닌 다른 사람이나 우리의 문제 아닌 다른 문제에 감흥할 능력이 없다면 도대체 인간이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수잔 손택의 대표 저서로는 타인의 고통, 해석의 바나다 등이 있습니다. 그녀는 미국 소설가 겸 수필가이자 예술평론가입니다. 그녀에게는 많은 수식어가 있는데요. 예술작품의 해석에 반대한 뉴욕 지성의 여왕, 대중문화의 퍼스트 레이디, 새로운 감수성의 사제, 인권과 사회 문제에도 거침없는 비판과 투쟁으로 맞서 행동하는 지식인 등이죠. 특권을 누리는 우리와 고통을 받는 그들이 똑같은 지도상에 존재하고 있으며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해 보는 것. 그래서 전쟁과 악랄한 정치에 둘러싸인 채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는 그만둔다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제이다. 주의를 기울여라. 주의력은 활력이다. 주의력은 당신을 다른 사람과 연결시킨다. 당신을 열정적으로 만들고 열정적으로 유지토록 한다. 작가는 마치 운동선수처럼 매일매일 훈련을 해야 한다.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나는 오늘 무엇을 했던가? 스콧 피츠제럴드. 한 번 실패와 영원한 실패를 혼동하지 말라. 스콧 피츠제럴드는 위대한 개츠비,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그는 1920년대의 재즈 시대를 대변하는 미국의 소설가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1920년대에 미국은 경제적 번영과 함께 급격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들었는데요. 이 물질주의에 대한 회의뿐만 아니라 전쟁을 겪으며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낀 세대들은 대거 파리에 건너가서 쾌락적이면서도 허무한 생활을 보냅니다. 그는 이런 잃어버린 세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일순간의 영광을 맛보았지만 방탕으로 불행한 삶을 살다 갔습니다. 메모를 하는 것에서 시작하라. 무언가에 대해 생각할 때, 무언가 떠올랐을 때 가지고 있는 것에 적어라. 다음번엔 결코 그 생생함을 잡아내지 못할지 모른다. 익숙한 단어를 사용하라. 거침없이 하라. 오스카 와일드. 나는 아주 하찮은 일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좋아한다. 이것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지탱해주는 원천과도 같은 존재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행복한 왕자와 거인의 정원 등이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의 시인이자 소설가 겸 극작가이자 평론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큰 키에 준수한 외모의 엄친아로 뛰어난 언변과 화려한 행동으로 인기 많은 유명 인사였습니다. 또한 뛰어난 글솜씨로 특유의 위트와 풍자 그리고 해학적인 많은 명언을 남겼는데요.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대해 남긴 몇 가지 조언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규칙에 얽매이지 말라. 어렵게 쓰지 말고 명확하게 써라. 위험한 아이디어를 두려워하지 말라. 경험이란 실수에 갖다 붙이는 이름일 뿐이다. 무언가를 창조하는 것은 비판 정신이다. 완벽에 집착하지 마라. 시간만 허비할 뿐이다. 일관성은 상상력 없는 자들의 마지막 피난처이다. 내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고유하고 유일한 강점이다. 세계적인 작가들의 글쓰기 비법 잘 보셨나요? 작가들마다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작가들이 말하는 글쓰기 비법의 공통점은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습관처럼 꾸준히 말이죠. 글 쓰는 과정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좀 더 창의적이게 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에 집중할 수 있게 자유롭게 하는 데 좋습니다. 자주 쓰는 것은 어휘력과 글의 흐름을 향상시켜 더 간결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매일 글을 쓰는 것의 가장 좋은 점은 그것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생이 달라지는 글쓰기 한번 도전해 볼까요? 여기까지 작가의 날을 맞아 알고 보면 쓸모있는 세상 모든 기념일 알쓸세일 효들갑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